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23일 시행한 소방기기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보시면 이 전역 방출 방식인데, 요 하로게노화물 소화 설비의 분사에 대해 그 방사 압력인데, 요 하론 1211의 분사에 대해 방사 압력은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냐 했는데, 여러분의 하론 약제는요, 2402, 그 다음에 1211, 그 다음에 1301, 그 다음에 1011이죠. 이런 순서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론 2402는 헤드의 그 방사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 1211이 0.3, 그 다음에 1301이 0.9메가파스칼 이상.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론 2402는 헤드가 무상으로 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온에서 111하고 1301은 상온에서 이건 기체 상태죠. 그 다음에 요 2402하고 요 1011은 상온에서 요거 액체 상태라는 거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211이니까 헤드의 방사압력은 0.3 메가파스칼 이상, 0.1, 3이 아니고 2죠, 0.2.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리고 2402 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111하고 1302 상온에서 기체, 그 다음에 2402하고 1011은 상온에서 액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2번 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벽, 반자,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으니까 기준 면적의 2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락시설은 어떻게 돼요? 의락시설은 30제곱미터가 1단위죠. 그 다음에 이 공집, 관문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하고 문화재, 공집, 관문, 의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자, 의락시설,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 그래서 의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공집, 관문, 의장은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요 근생시설하고 판매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게 근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이 공업공전,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전시장, 공업공전, 그 다음이 관창,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방송 촬영시설,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래서 요거는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나머지 기타는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기준 면적인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2배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 면적이 2배가 되는 거죠.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 벽 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 불연 재료. 그래서 2배니까 의락시설은 원래 기준 면적이 30제곱인데 2배니까 60제곱 맞죠. 자, 장례식장 의료시설은 기준 면적이 50제곱이죠. 그러니까 2배니까 100제곱 맞죠.
관광 휴게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기준 면적이 100제곱이죠. 그러니까 2배니까 200제곱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4번에 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에 들어가요? 100제곱미터마다죠. 그래서 요 100제곱미터니까 2배가 되려면 요거 200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실기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소화기 소요 개수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63번 가죠. 자,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이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자,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이놈이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 면적의 20%니까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방화 구획된 전기실이라고 할 경우에 전기 설비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요 설치된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전체 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면 호스릴 분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가로에 5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된다는 거. 64번 가죠.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밸브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펌프에 가압 송수장에 펌프예요, 펌프. 자, 상수도 직계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용 계량기, 급수 차단 장치, 수급, 개폐 표시형 밸브, 그다음에 체크 밸브, 그래서 수급 개체, 그다음에 압유시죠. 압력계, 유수검지 장치, 시험 밸브. 펌프 등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할 경우, 펌프일 경우 요거 그대로 여기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죠. 여기 숫자 들어가죠. 수, 연성계 또는 진공계, 그 다음에 펌프 또는 압력계, 그 다음에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압책성, 개유시죠.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 밸브. 여기 보시면 수, 연, 펌, 압, 수연, 펌, 압력계 또는 압력수죠. 그 다음에 압책, 여기 성능시험 배관이네요. 압책성, 그 다음에 개, 유, 시죠. 그러니까 성능시험 배관이니까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가압수조는 여기 수연펌 대신 수가예요, 수가. 수원, 가압수조. 그 다음에 압책성,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그 다음에 개유시, 개폐 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 밸브죠. 그래서 수가, 압책성, 개유시.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캐비넷형은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그 다음에 펌프 또는 압력수죠. 그 다음에 체크밸브, 수연펌, 개네, 책개. 수연펌. 그 다음에 개, 시. 수연, 펌책, 개시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겠네요. 수연, 펌책, 개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겠네요. 65번 가죠.
자, 65번은 소화 수조에 관한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소방차가 2m 이내 접근 가능해야 되는 거 맞고요. 채수구는 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 용수 설비의 흡수관의 투입구는 한 변이 0.8이 아니고 얼마예요? 0.6m 이상이죠. 직경도 마찬가지로 0.6m 이상이고,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1개 이상. 3번이 틀린 거네요.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내. 그래서 요 소화 수조 하고 저수조의 그 기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 접근 가능. 또 여러분이 그 저수량 계산하는 거,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서 소수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올려줘 가지고 정수로 표기하죠. 여기에다 곱하기 20세제곱. 이게 저수량이에요. 흡수관 투입구 0.6m 이상, 소요수량 80 미만이면 1개 이상, 80 이상이면 2개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요 소요 수량하고 채수구 수도 꼭 기억하세요. 20에서 40은 1개, 40에서 100은 2개, 100 이상은 3개. 채수구 설치 위치 0.5m 이상 1m 이하. 소화 용수 설비 설치 면제는 유수의 양이 분당 0.8 세제곱인 유수를 갖다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다음에 66번 가죠. 자, 특별 피난 계단의 요 계단실하고 부속실의 차압에 관한 내용이죠. 이건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틀린 거 찾는 건데요. 금방 나오네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150이 아니고 110N이야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제한구역하고 옥내 차압 40파스칼. 여기에 스프링클러 있을 경우 12.5파스칼. 계단실과 부속실 차압 5파스칼 이하. 그 다음에 67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인데, 이 높이가 4m 이상인 요 공장이나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관계없이 표시 온도 몇 도 이상의 것을 설치할 수 있는가? 이게 121도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요 폐쇄형 헤드 설치할 경우에 기준은 반경 60cm 이상 공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벽과 헤드 간의 거리는 10cm 이상. 자, 여기에다가 헤드를 설치하려면은 요 벽하고 거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cm 이상은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의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그러니까 천장이면 여기다 헤드 설치했으면 부착면과의 요 거리는 30cm 이하. 그 다음에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설치하는데,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창고는 주의 온도에 관계없이 121도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 있죠. 이거는 실기에서도 가로놓기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요 부합식일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요거 외, 습식하고 부합식 외니까 어떤 거예요?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일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할 때는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향식으로 할 경우, 이 하향식으로 할 경우에는 뭘 하라고 했어요? 드라이 펜던트로 해라고 되어 있죠.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 이럴 경우에는 예외죠.
그래서 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 사용할 경우, 그다음에 동파의 우려가 없을 경우, 그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8번은 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이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이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요. 여기 이제 옥내 소화전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연결 송수가 없을 경우에 주배관은 65mm 이상이고 이 분기배관은 40mm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 연결 송수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 65mm 이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배관하고 송수구하고 같이 겸용일 경우 주배관 100mm 이상, 방수구 연결되는 배관 65m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배관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차 실기시험하고 직접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축 주배관 구경, 이 펌프의 이 토출축 주배관은 4m/s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 실기시험에서 배관 구경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주배관중 수직배관은 50mm 이상.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여기 50mm 이상이네요.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mm 이상. 요 가지배관 40mm 이상. 여기에 연결 송수구 설치해서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일 경우에는 이게 100mm 이상, 이게 65mm 이상이죠. 여기 물울림 탱크 급수배관 15mm 이상, 릴리프 밸브의 구경 20mm 이상, 그 다음에 유량 측정장치, 성능시험 배관 쪽에 있는 유량 측정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69번 가죠.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방호구역 외에 설치하는 거 맞죠? 용기 간의 간격 3cm 이상 맞는 얘기고, 온도가 우리 그 CO2나 하론, CO2, 하론, 분말은 다 똑같이 40도 이하인데 요 청정은요 55도씨 이하예요.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약질량 손실이 5%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 초과할 경우에는 저장용기를 충전이나 아니면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소화약제의 이 저장용기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호구역 외에다 설치하고 온도가 40~55도 이하, 직사광선, 빗물 침투 우려 없는 곳,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 그다음에 표지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 간격 유지, 저장용기하고 집합관 사이에는 뭐를 체크밸브 설치한다는 거. 71번 가죠. 피난기구의 종류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공기안전매트는 피난기구, 요게 맞는 거죠. 자, 방열복은 인명구조기구죠. 인공소생기도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도 인명구조기구죠.
그래서 이건 그 1번이 맞는 답인데, 소방시설의 종류, 3소 경피죠.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에서 3소. 그 다음에 경보설비, 피난설비. 그래서 3소 경피에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1번은 미분무 소화설비의 정의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조합을 물어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미분무에서 1.2하고 3.5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은 1.2 메가파스칼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은 3.5 메가파스칼 초과죠. 그 다음에 중압은 1.2에서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압이니까 사용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1.2 메가파스칼 이하죠. 자, 이 기억에 들어갈 것은 최고 사용 압력이나 최고 사용 압력이 1.2 이하라는 거죠. 여기는 최고가 들어가야 되죠. 1번이. 최고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하를 갖다가 우리가 저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미분무소화 설비의 그 구분, 저압은 최고 사용 압력이 1.2 이하, 중압은 1.2 이상, 초과죠. 1.2 초과, 3.5 이하, 고압은 3.5 초과. 그다음에 72번 가죠. 자, 가압용 가스 분말소화 설비에서 설치 기준 중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가압용 가스 용기를 몇 병 이상 설치할 경우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 즉 솔레노이드를 부착해야 되냐. 이거 3병이죠.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2번에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 조정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질소하고 CO2 사용할 때 가압용 가스, 축압용 가스. 가압용 가스는 질소 사용할 때 약재 1kg당 40리터. 축압식은 약재 1kg당 10리터 이상. CO2는 약재 1kg당 20g에다가 배관 청소량. 축압식도 똑같죠. CO2는. 자, 3번은 가압용일 경우에 1kg당 10리터가 아니고 40리터죠. CO2 사용할 경우 1kg당 20g이죠. 축압용 1kg당 질소 10리터. CO2 1kg에 대해서 20g.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약제, 요 가압용 가스 용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 밸브, 즉 전자 개방 밸브, 이놈은 가압용 가스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자 개방 밸브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는 2.5 메가파스칼 이하. 그 다음에 요 가압용 가스하고 요 축압용 가스 구분해서 질소는 kg당 40리터, 축압용은 kg당 10리터, CO2는 다 20g이죠. 그 다음에 73번 가죠. 자, 전역 방출 방식의 그 CO2인데, 자동 폐쇄장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여기에 환기구가 있다. 즉 통기구가 있다. 요게 천장으로부터 1m 이내가 되거나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이내일 경우 여기에는 가스가 방사되기 전에 폐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m하고 3분의 2예요. 그래서 이거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CO2의 자동 폐쇄 장치는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환기장치가 정지가 돼야 되고,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의 부분, 또 해당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이 개구부 또는 통기구가 폐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74번 가죠.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여기에 보가 있을 경우, 이 보의 그 수직 거리가 0.2m일 경우에 요 보하고의 요 헤드하고 포 헤드하고의 그 거리예요. 자, 요거는 보가 있는 경우 포 헤드는 지금 0.2m 이상이죠. 그래서 포 헤드하고 보의 수직 거리를 물어봤죠. 포 헤드하고 보 하단하고 수직 거리가 0.2m.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포 헤드하고 요 보하고의 거리는 1.5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사항이 굉장히 많죠. 우리 소방기계 쪽에서는 특히. 그다음에 75번 가죠. 자, 방수용 기구함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방수기구함은 피난층하고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몇 개 층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3개 층마다 한다고 그랬죠?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2개 층마다가 아니고 3개 층마다 설치하는 거죠. 다음에 76번 가죠. 76번 이제 상수 소화 용수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다가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갖다 접속해야 되죠. 그래서 75하고 100인 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다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갖다 접속한다는 거. 소화전은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자, 77번은 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5개 소화전을 했을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 감소 기준이 있는데 맞는 것 찾는 거죠. 대형 소화기 설치해야 할 대상물에다가 옥내나 5개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화기의 그 감소를 보면은 소형 소화기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등 5개 소화전,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를 했을 경우에는 소화기의 3분의 2, 대형 소화기 설치했을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소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근생시설, 의학, 문화, 집회, 운동,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의료, 아파트, 업무시설, 방송, 통신, 교육, 연구,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경우에는 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감소가 안 돼요, 대부분. 또 대형 소화기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옥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5개 소화전 했을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8번
자, 드렌처 설비죠. 그래서 이 드렌처 설비는 인접 건물에 있는 창문에다 설치해서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는 거죠. 즉, 여기에 창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 간격은 2.5m마다 설치하고 방사 압력이나 수온의 양이나 뭐 다 스프링클러하고 똑같아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드렌처 설비. 계구부 우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 설치하는 거 맞고요. 제어 밸브는 0.8m 이상 1.5m 이하. 자, 수온의 양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의 드렌처 헤드의 설치 개수에다가 스프링클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1.6세제곱을 곱하죠. 즉 분당 80리터죠. 곱하기 20분 하면 1600이니까 1.6세제곱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방수압 0.1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 분당 80리터 이상. 이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렌처 설비 설치 기준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이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79번은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인데 이 노유자 시설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느냐. 이건 노수구의,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요 의료시설은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이건 의문, 운판, 복이죠. 의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는 요건 800제곱미터마다 하나. 나머지 기타는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 그 다음에 요 아파트 있죠? 요 계단실형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요건 세대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요 숙박시설 있죠? 휴양 콘도미니엄은 제외예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요 객실마다 완강기나 아니면 간이완강기 설치할 경우에는 2 이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공동주택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 즉 경량 칸막이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80번 가죠. 자, 전역 방출 방식의 이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설치 기준인데 알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요거는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니까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전역 방출 방식의 이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이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